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주희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순천시가 구심점 역할을 할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출범 예정이던 순천문화예술재단은 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관련 조례안조차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시간에는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 지역 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또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장형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회청 이승정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나한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병욱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순천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위해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영상을 통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발효된 지난 2014년 이후 문화예술재단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전담하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조충훈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을 필두로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설립 절차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다. 또 의원 간담회와 TF 구성, 타당성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올해 다시 상정된 재단 설립 조례안이 기존 예술단체와의 관계 설정과 재단의 독립성 확보 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표류하는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그 해답은 무엇일까?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미래를 설명하는 그 화두가 저는 이제 문화 경제입니다. 그런데 문화 경제 중에서도 핵심이 창의성입니다. 이 창의성을 다루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기술도 있겠지만은 문화 예술이 더 핵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지난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분권과 또 분산이라는 어떤 논의와 함께 이 지역문화재단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2014년 1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붐이 지금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순천문화예술재단의 역할과 기대 효과도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순천에는 지난해 1년 동안 약 540만 명이라는 그 구매력을 가진 그런 관광객들이 순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5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우리 문화예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태와 또 그리고 문화예술로 두 바퀴를 융합을 해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완성을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에 관주도로 운영을 해왔던 문화정책을 이제 민간인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재단을 설립을 해서 창의적이고 또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머물러가는 관광 여건을 조성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순천 발전에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컨텐츠를 활용해서 관광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뭐 순천시의 네,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역 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재단을 바라보는 그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병욱 실장님이나 장용우 소장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과 정원 박람회에 성공하는 데 많은 일들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지역 문화 콘텐츠들이 실험되고 창조됐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획과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재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단은 지역 예술인들과 중앙부처와의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 관련 산업을 만들고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많은 부분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가에서는 각 지자체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민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선을 넘기면 교부세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재단이 있으면 출연자가 또 출연 출자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문화 산업을 자유롭게 우리 예술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재단 없이 몇 억의 순천시 예산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것이냐,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통해 문화 사업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문화재단은 우리 예술인들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도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겁니까?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의회의 순천문화예술재단 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고 있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개인의 본 의원의 생각은 매우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 의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거대한 단체가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순천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일과 순천시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지는 않은지 또 그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문화예술재단 설립 근거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순천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시민, 문화예술단체, 문화생산자와 문화재단 간 상호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재단이 되기를 순천시의회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2014년 4월에 문화예술재단 설립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2015년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 토론회나 그다음에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을 수차례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도 재단의 설립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 간담회 시 그리고 시정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는 재단 설립의 행정 절차 관계 등을 이미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정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수차례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재단 설립 기본 계획과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순천시 의회에 제출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지난해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 설립 조례안 심의가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액을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재단 관련 예산 중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예산만 삭감하셨습니다. 지난해 그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때 그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이랄지 수당, 자료 수집 이런 부분의 예산은 원안대로 저희들이 의결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뭐 순천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전액을 삭감하였다 이런 말씀을 좀 수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억 5천만 원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법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것 절차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 보류 사유는요. 예. 이번 재단 설립 그 조례안 보류 요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에야 우리 의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순천시 예산이 앞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재단에 있어서 매년 3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새로운 조직의 인원이 25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인적 구성이 되는데 2월 15일 날 올라온 조례를 아무런 상의 절차도 없이 시민과 전문가들과 물어볼 그럴 기회도 없이 그 시간이라는 열흘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류하였고 또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안 하겠다. 뭐 부결의 의견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류하였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추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그 의회 그 이번 2월 달에 들어왔다고 했지만 저희 추진위원회하고 행정에서 의회에 한 4차례 정도 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 모시고 또 다른 곳도 한번 방문해서 선진지도 보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시민들께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굉장히 그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의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했고 또 지역 또 예총에서도 저희들이 전체 예술인 또 시민을 상대로 저희들 나름에는 많은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의회에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또 의원님이 또 두 분이 대표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안에 대한 우려되는 거 조례 만들 때도 같이 이렇게 다 상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또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의원님들 두 분을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그랬군요. 그럼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필요만 하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동의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기존의 시 예산으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재원의 그 자립화를 할 것인가? 이거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그 절차를 밟고 심도 있게 이렇게 그 축조하는 것은 또 의회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마치 뭐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주고 뭐 발목을 잡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의회에서 조례안 보류를 이번에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재단의 독립성 확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항상 문화재단에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인데 돈을 어디에서 나서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은 시 재정에 시 예산에 의지 않고 뭐 이렇든
기업에서 초련을 받는달지 어떤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독립성이라는 것은 시의 예산에 간섭을 적게 받으니까 독립성이 담보가 되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시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는 그 독립성을 담보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에서 처리하던 일을 재단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혹시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역의 우려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옥상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중간 그 기관이라고 할까요? 네네. 중간 과정이 더 생긴다는 거죠. 네네. 옛날에는 이제 시 그 단체나 개인이 문화예술가를 통해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바로 이런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지금은 그 한 단계 더 문화재단이라는 그 과정이 더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시의 예산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에서 옛날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지 뭐하러 재단을 만드냐. 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그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이나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그 콘텐츠 개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또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난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슨 면이냐면요. 문화예술재단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또 그걸 실행한 예술인들, 즉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술인들이 계획서 만들고 또 시행정에 여러 단계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일을 이런 전문 기획자와 전문 인력에게 쉽게 설명하고 또 같이 협업하면 이런 분들이 여러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했던 옥상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그분들하고 쉽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쉽게 예산도 확보하고 역할을 하리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장님, 이제 전체적으로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이렇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국고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일정 부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그 예산이 지자체 출연금과 그다음에 이제 위탁 사업, 네. 또 국도비,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병욱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예산을 지원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문화예술재단, 이 문화예술단체를 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나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존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했던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아까 익산 그 예술재단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운영한 사례대로 기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탄력적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예술재단에서는 아까 그런 공모 사업이랄지 또 아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그 협의 금액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문화예술재단 전문가들이 노력한 만큼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러면은 지금 이병욱 실장님으로부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이라든가 다른 재단의 사례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패널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소속돼 있는 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속칭 말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속칭 앵벌이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지방 정부의 그 재정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고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기는 하지만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MB 정부 시절부터서 최근 이제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문화 융성 그래가지고 뭐 창조 경제 해가지고 엄청난 그 예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좀 설립이 돼서 또 지역과 지역 문화재단 간에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아까 돈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예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되는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5개 기금을 갖고 예술진흥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순천시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고 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고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굉장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초기에 그 전문가들 영입을 해가지고 전문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아울러서 타 지자체들은 굉장히 가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가 그 소리도시로 해가지고 정부로부터서 1,800억을 그 국고 지원을 받은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도 생태문화로 해가지고 정원박람회 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 또 문화산업, 문화예술 이쪽 부분으로 해서 좀 더 그동안에 뿌리 내린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문화재단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단 설립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잠시 전에 나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의 활동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시민과 그리고 예술인들 또 의회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걸 수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간담회나 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필요성도 수차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아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또 의회와도 충분한 대화와 또 토론 등을 통해서 재단 설립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마련을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재단 설립을 위한 그 출연금 확보나 우선 시급한 출연금 확보 그리고 창립 총회 그리고 정관 재정 또 법인 등기 등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이런 예술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향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이병욱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순천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있고 기술성도 다 결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승재 회장님 말씀 좀 더 붙여주시죠. 공론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또 예술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공청회나 또 이렇게 설명회 이런 것을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충북문화재단 대표께서 오셔서 정말 그 충북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잘된 일
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 또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하게 시민들과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에 그 문화재단 설립 그 건의문도 순천에 있는 문화예술 대표들이 의장실 찾아가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건의문도 드렸고, 또 얼마 전에는 호소문을 해서 또 지역예술인 대표들이 또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렇게 공론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회장님께서 계속 잠시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우리는 공론화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 의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집행부에서 4회 정도 이렇게 토론회나 또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또 인정합니다만 또 그러한 성격은 관주도의 성격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재단을 만들기 위한 그것에 맞추어진 관주도의 성격이 짙었다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순천 문화재단을 가지고 그 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거기에서는 과연 문화재단이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만 재단이라는 게 돈이 모이는 단체 아닌가요? 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돈이 모아지면은 이게 지금까지 시민에게 문화예술 복지는 더 어떻게 달라지는가? 문화예술 단체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또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는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가? 이러한 절차들을 그 의회 주관으로 3, 4월경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추진위원회, 또 예술단체 관계자들, 시민, 뭐 공무원들, 문화예술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네. 이러한 그 방향성들을 한번 같이 토론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직접 토론회를 주관해서 한번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네네. 이렇게 뭐 의견 수렴의 절차, 공론화의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이병우 실장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진통들이 있었거나 내지는 이런 공론화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순탄하게 뭐 한 곳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지역 문화재단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설립이 된 것이 제가 기억으로는 97년도인가 그때 경기문화재단이 제일 먼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도에서 출연금을 300억을 아마 출연금으로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뭡니까 지금 10년,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도 내에 기초단체, 경기문화재단이 있는데도 경기도 내 기초단체대의 잔치단체가 문화재단들을 지금 한 10몇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를 보니까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기초의 문화재단의 여러 어떤 매칭 형태로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어떤 경우 케이스도 있고, 또 연대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빅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그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포항입니까 울산입니까 거기에서도 꽤 그 진통을 뭐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그게 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추세는 결국은 그 이제 문화 경제고 또 창의성 있는 어떤 글로벌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의원님께서도 이제 금전 돈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돈하고 개입이 되는 어떤 부분은 특별한 어떤 전문가가 집단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나오게 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가 되고 빠르게 속도를 내 가지고 된다면은 그러한 어떤 전문가
집단들을 빨리 영입을 해서 이제 궁금증들을 이렇게 풀어서 비전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은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우리 실장님 말씀과 또 의원님하고 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문화재단이 생기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공론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하는 것이 예술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술단체들이 문화재단이 생기면 자기 영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순천의 예술인 대표를 제가 순천예총을 하면서 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변하고 국가 정책이 변하면서 모든 사업이 공모 사업,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예총이나 예술인들과 고민을 한 이유가 예전에 10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천시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 하면 문화재단이 생겨서 저희들이 갖추지 못한 기획력으로 서울에 있는 문화진흥위원회라든지 나주로 이사 왔죠. 이렇게 진흥위라든지 컨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문화재단이 생겨서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따와서 순천의 생태와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스토리 만들어서 문화 산업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큰 틀로 더 큰 순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예술인들이 왜 찬성하냐, 사람들이 나중에 생기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건데 저희들은 이런 추진위원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나 또 규칙 이런 걸로도 다음에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굉장히 시정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우리 나한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재단 설립에 있어서 방금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예술인들의 일부 반대가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더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런 과정을 수면 위로 올려서 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단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갈 것인지 무슨 혜택을 받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추진위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화답을 했습니다. 이걸 대토론을 개최해서 네. 공론화 장을 마련하면 정말 반대하는 사람도 또 생겨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설득도 또 해주셔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찬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또 설명도 드리겠고요. 아무튼 공감대 형성의 과정은 우리 의회에서 또 토론을 통해서 화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네.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장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나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2015년 때부터 계속 공론화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의회에서도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전향적인 또 충분하게 문화예술재단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문화예산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아까 우리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순천의 생태와 문화예술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어서 우리 순천이 세계적인 생태 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셔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정 회장님께서도 방금 나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또 처지, 감정, 의견이 다른데 문화재단 설립에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문화재단 설립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영유 소장님과 또 시행정과 추진위에서 더 협의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기존 예술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기에 대한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그 우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실제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 보조금 절차가 굉장히 시스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종이로 제출해서 종이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전산을 통해서 공모 절차를 신청을 하고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제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서류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지금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요구를 해서 재단이 만들어지지만 머지않아 이 재단이 권력화됩니다. 자기 입맛대로 조금 서툴면 이렇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문화예술인들한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스템화되고 권력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더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시 말해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재단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의 예산이 그대로 가서 그것만을 가지고 단체나 개인이 지원을 받는데 옛날보다 더 어려워 버려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 재정을 자립화를 위해서는 시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오고 또 기업의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 출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그 보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고 뭐 혜택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돈을 어떻게 시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서 돈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의 고민이 꼭 함께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들의 이런 행정 절차상의 이런 서류 작업에 대한 그런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뭐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하면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실은 그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매우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재단은 가면은 전문화된 단체의 개념으로서 단체나 개인을 상대하지 꼭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또 그 접근해 가는 것은 좀 덜하죠. 지금의 체제보다는. 네. 이게 궁금한 게요. 이제 이렇게 재단이 들어오면은 그 지역 예술인들이 이렇게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재단이 메꿔줄 수는 없는 건가요? 어차피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또 질 나은 그 예술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 또 믿고 또 해야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재단의 설립 취지가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인데 일정 부분 심사가 이제 다소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엄격해진다 하더라도 뭐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아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이 설립되면은 권력화되고 입맛대로 운영이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원 단계에서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은 서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단 설립이 되는 것이 좀 그 지역 예술인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고 정산하는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보조되는 그런 사항들을 그
지원이 또 끊어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또 다른 이미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또 더 창의적인 그런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다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도 좀 더 창의적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업들, 계획들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좀 더 타이트한 목적에 뚜렷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유 회장님으로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방금 나은수 의원님하고 우리 장소장님 말씀드렸는데요. 예, 문화재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순천 문화예술재단이 있고 지역 문화재단이 있고 광역단체 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으로 보면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이죠. 거기는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재단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모든 걸 협업을 합니다. 기획서를 쓰면서 하고 같이 또 활동을 하고 또 정산 부분도 같이 도와서 하는 지역 예술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권력화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심사에 까다롭게 하거나 이런 우리 예술인들이 행정이나 또 이런 걸 계산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던 예술단체들이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 보조금은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 행사 예산이 아닙니다. 결론은 예술인들한테 예산이 간 것 같지만 순천시가 추구한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걸 보고 같이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술인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한 것 같지만 순천시를 위해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천시를 대신해서 순천시가 하지 못한 걸 예술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 생기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저희들이 또 행사를 하면서 순천시를 위해서 하는 행사 중에 또 저희들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또 해서 또 해야 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생겨서 협업을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은 우리 예술단체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지가 되거나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나 또 예술단체에서는 자성으로 보조금이 새는 곳은 없나 또 그 예산으로 더 앞으로 발전하고 창의력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자체도. 네. 네. 지금 장 소장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제 재단의 권력화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간단히 좀 듣고 넘어가시죠. 아니 이해를 권력화되는 거에 말씀하셨죠. 네. 이제 여기 토론회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제 사견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데는 권력이 안 따라가면은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권력화는 있는 것인데 전혀 무슨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니까 제가 좀 난감한데요. 그 부분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실화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여지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요즘에는 갑질이란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규칙으로
또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고 이렇게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문화재단에 큽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재단의 형태나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의 모두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까지 재단의 운영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정 회장님부터. 이제 사회자님 말씀대로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순천시 행정과 저희 추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은 생태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문화예술재단이 설립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생기면 순천 문화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런 거에 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나 기대 반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의 문화예술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인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에서는 이런 분들과 애총을 비롯한 순천 문화를 이끌고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여러 단체 분들과 상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 추진위에서는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한꺼번에 25명의 직원을 뽑는다든지 예산을 수십억을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올해는 문화재단 설립과 지역예술문화 현황 분석과 순천 문화예술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예술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부터는 문화재단 기반 구축과 우선 순천의 대표 축제인 갈대축제, 나간읍성 축제, 동물영화제 등 팔마문화제 등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문화재단 안정화 사업과 문화예술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차분하게 할 계획입니다. 신중하고. 네, 이렇게 순천문화예술재단의 운영 전략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저는 재단 설립에 관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전 전략이나 또 설립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일단 패널 분들께서 다 같이 이제 문화 복지를 말씀을 하시고 또 문화 경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화 권력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 재단에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은 첫째는 서비스입니다.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멘토링하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도 만들고 규정, 규칙 이런 부분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은 철저한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행정부 이제 우리 시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브레인 역할을, 문화 정책에 대한 브레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화 마케팅, 문화 컨설팅까지도 해줘야 되는, 즉 말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재원 조달 부분, 그 이제 마케팅이 되겠죠. 이런 재원 조달 부분들도 이 재단에서 전략을 세우고 또 거기에 타켓을 설정을 해서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기부를 받는다거나 그 기업 메세나 운동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건은 우리 시가 재정 자립도도 그렇게 썩 높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금을 어떻게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발전 전략이나 운영 전략으로서 좀 가져갔으면은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승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것이 국가에서 공모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하거나 콘텐츠진흥원을 통하거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페파를 작성을 할 줄을 못합니다. 또 그 기준, 원칙 그런 어떤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부담 또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대리도 해줄 수 있는 또 그 기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콘텐츠 공제조합이라고요.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통망라해 가지고 예술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 조인트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우리 재단에서 해줘야 되는, 즉 말해서 이제 서비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너무 문화 권력이 지향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감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행정감사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인터넷 시스템 다 있어가지고 정보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건, 사고가 예전보다 수작업을 했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는 어떤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예술인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오해가 없이 이해하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해 가면서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놓고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시의회가 제기한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한 우려점들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의회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임을 각인하고 지역사회가 간절히 요구하는 문화예술재단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협력해서 문화예술재단을 성공적으로 설립시킴으로써 순천시가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